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 100억을 맡겨야 한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많은 블록체인들이 있지만 아마 100이면 100, 이더리움이란 답이 나올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세계 최강인 이유 3가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장을 관통하는 절대 법칙 하나를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블록체인 트릴레마입니다. 블록체인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확장성, 그러니까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 보안성, 셋째, 탈중앙화. 비탈릭 부테린은 어떤 블록체인이든 이 3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다.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비탈릭 부테린 또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이더리움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선택했죠. 이더리움 탄생 이후 나온 경쟁자들, 솔라나나 트론 같은 경쟁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이더리움의 유일한 단점, 확장성을 극복하고자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데 주안을 두었죠. 당연히 혁신적이었으며 정말 훌륭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탈중앙화나 안정성을 일부 타협했습니다. 가끔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소수가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죠.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처럼 보입니다. 자, 이 선택으로 이 2개의 블록체인은 성격이 달라졌고 이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품고 있는 돈의 그릇이 다릅니다. 경쟁 코인들이 빠른 속도를 자랑할 때 이더리움은 보안성과 탈중앙화로 신뢰를 구축했죠. 여러분, 10만원 정도를 송금할 땐 빠르고 싼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 100억, 1000억을 보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끔 멈출 수도 있는 곳에 둘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월가와 기관들은 10년 넘게 단 한 번의 해킹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이더리움만 고집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우리 돈으로 24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이더리움에만 약 174조 원이 있습니다. 무려 73%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18년 12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4년 현재 100만 배 성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USDT, 그러니까 테더가 670억 달러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52%를 차지하고 USDC가 370억 달러로 미국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코인입니다. 트론이나 솔라나가 아무리 추격해도 진짜 알짜배기 큰 돈은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JP 모건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온체인 담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티그룹은 이더리움 위에서 채권 거래 플랫폼을 테스트 중입니다. 또 디파이 시장의 자금 대부분이 이더리움에 잠겨 있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큰 돈은 검증된 곳에만 움직인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더리움이 보안을 위해 속도를 포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레이어2 기술로 그 속도마저 잡아버렸습니다. 레이어2가 뭔지 짧게 설명드리면 이더리움의 레이어1이 한국은행이라면 레이어2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토스 같은 시중은행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밥값 10,000원을 보낼 때 한국은행 본점까지 찾아가시나요? 아니죠. 토스나 은행 앱으로 1초 만에 보내실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가 딱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뒤에서 거대한 자금을 지키고 최종 정산만 담당합니다. 대신 사용자들은 아비트럼, 베이스 같은 곳에서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는 2023년 12월에 하루 거래량이 41만 건이었는데 2024년 11월에는 940만 건으로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덱스 거래량도 6,600만 달러에서 20억 5천만 달러로 31배나 뛰었고요. 그럼 아비트럼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전체 거래량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만 40억 달러가 넘습니다. 레이어2 중에서 최대입니다. 누적 거래 건수도 2021년 출시 이후 3년 만에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즉 보안은 이더리움급이면서 속도는 경쟁자급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경쟁자들이 우리가 더 빨라 라고 공격할 때 이더리움은 조용히 레이어2라는 자식들을 키워서 속도 문제까지 해결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레이어2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레이어2 또한 나누어져 있어 사용자 간의 불편함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그리게이터라는 기술로 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이더리움은 더욱더 완벽한 블록체인이 되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블록체인의 본질, 탈중앙화와 보안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그냥 코인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국가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 SEC의 승인을 받아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은 여전히 이더리움뿐입니다. ETF가 승인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기관 자금의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비트코인 유입량을 뛰어넘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폭발적인 매수세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자금이 들어와 현재 이더리움 ETF의 누적 운용 자산은 수십조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의 이더리움은 공식적인 안전자산으로 박제된 겁니다. 둘째,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블랙록의 선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든 토큰화 펀드 비드를 아시나요? 국채나 달러 같은 현실 자산을 코인으로 만드는 RWA 시장의 대장입니다. 이 펀드 규모가 현재 수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거대한 펀드가 어디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솔라나, 트론? 아닙니다. 100%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바보라서 수수료 비싼 이더리움을 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고객들의 수조 원대의 자산을 10원, 20원 아끼자고 가끔 멈추는 도로에 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더리움을 선택한 건 이더리움이 곧 디지털 월가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일합니다. 새로 나오는 신생 코인들도 결국은 우리는 이더리움이랑 호환돼요 라고 홍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이 표준이니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쟁자들이 더 좋은 기능을 내세울 때 이더리움은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거대 자본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경쟁 코인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우리 이더리움이 10년간 쌓아온 견고한 커뮤니티와 전 세계가 인정한 신뢰는 절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며 다시 한번 본질에 관해 중요함을 느낍니다. 블록체인의 탄생의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더리움. 결국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중요한 본질을 잊고 가격 변동에만 하루하루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